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인데요. 네. 우리 허그가 주택 재생 사업의 선도기관이죠, 그죠? 1년에 5조씩 앞으로 임기 중에 25조를 보증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생 사업이라는 거가 그동안 허그에서 우리 보증공사에서 재생 사업에 지원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과거 선도 사업 중에, 지금 이제 천안은 일단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청주는, 사업자를 못 구해서 그랬는데 우선 협상자가 결정이 돼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죠? 예, 거기도 똑같은 50억입니다. 그 외에 이제 융자 사업들은, 그렇게 이렇게 진척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보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사업 구조를 충분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1년에 5조씩 25조를 이제 보증공사가 재원을 이제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재생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서 네. 당초 계획대로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는 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거죠. 과거 정부에도 예산이 좀 작았고요. 현 정부에서는 우리 종현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상당히 비중을 크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증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재원이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하고 주택 채권 결국 이제 부채성 기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채성 기금을 가지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도시 재생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집단으로 부실화되는 경우에 결국은 이제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담보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보증공사 입장에서 사업자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1년에 100군데씩 500군데 사업을 하시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빚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보증공사가 무리하게 이제 보증을 하게 되고 보증 지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큰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이제 지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정, 주택개정 이게 둘로 나누는데 이 도시개정으로 이제 우선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주택개정으로부터 전입금을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별도의 어떤 재원대책 정부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규 재원들을 좀 발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제도 개선,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국토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재생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만은 실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업성이 없는 그 원도심 지역에 사업을 하는 거라서 자칫하면은 여기 우리 보증공사나 AH나 이런 기관들이 집단으로 부실할까봐 대단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하공간 통합지도 사업에 관여하고 계신가요? 지하공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그게 관여 안 하고 계시죠? 중소기업 경쟁제품대에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하공간 그 정보를 정부가 그동안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이 지도에 대한 이제 시스템 구축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돈이 무려 한 3,5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지하 공간 정보 이 데이터를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은 왜 그런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말이죠. 우선 이제 지하 공간 통합지도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지하 시설물 기피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많고 또 이 지표값에 오류가 많아서 이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 오류의 건수가 유형별로
최대 오류율이 12.4%, 건수로는 약 22,500건에 달하고, 또 전력구 같은 거는 3차원 정보 자체가 아예 구축이 안 돼 있고, 또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도 그 31개 지하철역을 점검을 했는데 무려 45%인 14개소가 지하 공간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고, 또 이 지층 정보도 107건 중에서 39건이 누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같으면은 이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활용이 거의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토 공간 정보에 대한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전문기관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뭐 제도상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셔서 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 국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하 안전관리관 특별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이 사업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강현종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방금 저 질문드린 그 지하 공간 정보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네. 이 지하 공간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설 중에 하나가 저는 유사시에 국민들이 대표되는 지하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공간이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의 네.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네. 시설안전관리공단 입장에서 국민들이 유사시에 대표되는 지하 공간에 대한 시설안전관리에 관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하 안전에 관련된 임무가 이제 예. 바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입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지금 뭐 생각합니다. 어떤 긴급 사태가 발생, 네, 되십시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면은 국민들은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지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생존에 필요한 네. 여러 가지 제도적 여건을 규정하는 법률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또 그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정부와 우리 그 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제 시작 단계고 이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전에는 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요. 특별히 그 싱크홀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지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좀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은 그 유사시 대표되는 긴급시설에 대한 보급률이 171%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통계도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네. 네. 그 시설의 내용이 더 문제라고. 네. 네. 네, 의원님 지금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그동안 건설 시대를 오래 겪으면서 많은 시설물들이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안전만 좀 관리를 하다가 이거 그 안전도 이제 시설물 종류도 많고 규모도 많고 관리 주체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좀 지적해 주신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아마 그 빈틈없는 그 안전관리 체계를 좀 만들도록 국토부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